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상표 등록 출원을 해서 상표 등록이 될 때까지 이렇게 어떻게 등록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해서 등록된 상표권이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표권의 발생은 이제 우리나라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표권 발생에 관한 입법주의를 보면은 상표의 등록이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상표권의 발생을 인정하는 그런 등록주의를 취하는 국가가 있고,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를 사용했으면 그 사실에 기초해서 상표권의 발생을 인정하는 국가가 사용주의 국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호의 경우에는 사용주의죠. 상호의 경우는 꼭 뭐 등기를 해야만 그때서야 상호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상법상 그것이 아니고 사용을 했으면 이제 상호권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것이고, 거기서는 그래서 선사용주의가 또 원칙입니다. 상호권과 상호권이 서로 충돌될 경우에는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되는데요. 상표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등록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주의나 사용주의는 각각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행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등록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주의 요소를 가미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까지 배운 것 중에 이제 34조 1항 9호의 주지상표 보호에 관한 것,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선사용에 의해서 주지성을 취득한 상표의 경우에는 그와 충돌되는 상표는 등록을 배제한다 하는 그러한 주지상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11호의 저명상표에 관한 것, 12호의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 그러한 상표로서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 것, 그런 것들, 그 다음에 13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그런 상표,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선사용을 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그런 상표들에 대해서는 그와 충돌되는 상표의 출원 상표들에 대해서는 등록을 금지한다 하는 그러한 등의 사용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상표법에 보면은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주의를 원칙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상표법상 그럼 상표권자가 누구냐 할 때는 상표 등록 원부상에 등록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느냐, 상표권이 발생하려면, 또는 사용하는지 여부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등록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국가니까는 그런 것은 요건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이제 판례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문제되냐면은요, 이게 이제 도사건이냐, 대법원에서 도하면 형사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불사용 중인 상표야. 근데 누군가가 그와 동일도로 유사한 것을 써. 그럴 때는 이제 상표권 침해다 해가지고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상표권 침해죄로 고소를 하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피고인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쓰지도 않는 상표다, 등록만 해놨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상표권 침해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대법원은 실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뭐 또 내가 처음으로 사용했는지, 이런 선사용자인지 이런 거 상표권 발생 요건으로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정 등록만 됐으면 상표권은 발생한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달라요. 최근에 나온 쭉 판례들은 뭐냐면은 불사용 취소 사유를 안고 있는 상표의 경우에는 뭐야,
실제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뭐예요?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급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가처분 인정 안 해줘.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어때? 상표권 침해. 실질적으로 뭐 사용을 너도 했어야 그거 대비해서 이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너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니까는 이 침해 상표가 사용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너한테는 손해가 발생한 게 없다. 이래가지고 손해 발생 인정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침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동일 상품의 그런 등록 상표를 사용했어야만 손해배상을 인정해줘.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일정한 효력을 이제 부정하거나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어때요? 침해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침해죄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것이 이제까지의 판례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현재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본안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가처분이 아니고 민사사건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는 아직 없어요. 대법원 판례가 확정된 건 없지만은 자 그러면 형사사건처럼의 입장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가처분이나 손배 사건처럼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만약에 대법원 판례가 지금까지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본안의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라고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금지 청구로 이렇게. 그렇지만은 가처분은 급할 거 없다는 거지. 급하니까 해달라는 게 가처분 아니에요? 근데 너 쓰지도 않고 있는데 뭐 급할 게 뭐 있어. 본안에 가서 다투든지 해야지 왜 가처분 신청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떠나서 그것은 나중에 이제 침해 문제 때 다루는 문제이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상표권 발생에 있어서는 사용했느냐 또 선사용자냐 이런 것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록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것은 상표권을 이렇게 이전을 받았어. 그럼 양수인이 이제 그 이전 등록을 해야만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전 등록은 아직 안 했어. 그러면 상표권자는 누구야?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이렇게 이전을 했어. 에? 이전을 했는데 상표 이전 등록을 아직 을이 안 했어. 그러면은 상표권자는 갑이에요. 갑. 갑이 해야 되는데 을은 뭐야? 이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전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막 권리 행사를 해? 그러면은 뭐야? 인정 안 해줘요. 그것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상표권의 특성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면 우리 현행 상표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비추었을 때 상표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독점성. 등록상표를 그 지정 상품에 독점하여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성이 있는 거죠. 상표권자 이의자는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야. 배타성은 이제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에 다른 사람이 정당권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유사범위에 속하는 것도 사용을 못하게 돼. 그래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사용 금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타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상표권은 뭐예요? 배타성은 물권의 속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권에 준하는 권리다 해서 준 물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영구성. 이것은 다른 이제 그 특허권이라든가 실용신앙권이라든가 디자인권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거는 뭐야? 존속기간 갱신 등록제도가 있어가지고 계속 갱신만 하면은 권리가 막 계속 반영구적으로 계속 존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또 상표권은 재산권이니까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이니까 재산권의 특징은 뭐야? 이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양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상표권은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전용사용권이나 통사용권 같은 것을 사용하락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로열티,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용익성, 즉 수익성 있는 그런 권리다 하는 것입니다. 네, 상표권은 뭐야? 질권 이런 거에 이제 담보를 해가지고
채권을 이렇게 금융을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담보로서 상표권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질권이죠. 부동산 따지면 저당권이고 이런 담보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권은 속지성이 있어요. 속지성. 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만 그렇게 하고 또 제한성이 있어요. 상표권은 다 이렇게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제한이 돼. 그런 거에 대해서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판례를 보면은 이제 대부분 판례가 속지성에 대한 판례예요. 예? 상표권은 등록국 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록이 필요한 상표권적인 그러한 상표권의 성립이나 유효냐 무효냐 취소 등 구하는 소는 그것은 그 나라의 법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고 준거법 즉 governing law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준거법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제 그 등록된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속지성에 관련된 그러한 판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표권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있은 날부터 10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입법례를 보면은 그 상표권의 존속 기간의 기산점을 이제 출원시로 하는 나라, 뭐 등록시로 하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또 출원 공고 제도가 어떤 나라는 또 공고시로 하는 나라 이런 식으로도 있긴 한데 지금은 되게 출원시로 하는 나라, 등록시로 하는 나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원시부터 10년이냐, 등록시부터 10년이냐 잘 판단하셔야 돼. 여러분의 클라이언트가 외국에도 막 등록을 한다 할 때 존속기간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나라는 출원일부터 10년이고 어떤 나라는 등록일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를 잘 판단해 놓으시고 나중에 갱신을 해야지 제때 갱신 안 하면 또 권리 죽잖아요. 그래서 출원시로 하는 나라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주로 유럽 국가들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식이고 이제 등록시로 하는 나라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록시를 국가로 한다 하는 것이에요. 또 10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나라마다 옛날엔 달랐어요. 대개는 10년이 대부분 대세인데 어떤 나라는 7년, 그 다음에 갱신하면 14년, 처음엔 7년이었다 갱신하면 14년, 뭐 이런 식으로 홍콩이 옛날에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나라는 뭐 20년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대개가 10년으로 거의 다 통일이 되었다 하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표권은 이와 같이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 옛날에는 갱신 등록 출원이라 했는데 지금은 갱신 등록 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에 의해 가지고 이제 10년씩 갱신할 수가 있어요. 이건 반영구성인 그런 권리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특허권과 달리 상표권의 경우에는 왜 존속기간 갱신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특허권이라든가 신용실현권이라든가 디자인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제도가 뭐예요, 여러분? 특허라는 게 뭐야? 패턴트 하냐? 패턴트? 패턴트라는 건 라틴어에서 온 건데 이게 뭐야? 영어로는 to be open. 오픈한다는 거야. 공개한다는 거야. 뭘?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다는 거야.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에 뭐야? 일정 기간 동안 모노폴리, 독점권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뭐야?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테크니컬 스텝, 그 기술의 진보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레스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하자 하는 것이 이제 특허제도의 기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갱신제도를 인정한다면 뭐야? 반영구적으로 한다는 뭐예요?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되겠지. 왜냐 그걸 이용한 어떤 이용관계 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3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데 상표의 경우는 어때요?
상표라는 거는 뭐야? 상표 목적이 뭐야?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존속 기간 동안 사용을 해가지고 그 상표권에 화체된 업무상 상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 여러분 업무상 신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신용 영어로 굿윌이라 그래. 굿윌. 예? 이거를 뭐 번역하는데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굿윌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책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신용이야. 영업상의 신용. 굿윌. 굿윌 or reputation이에요.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화체된 그 상표 사용자 영업상의 신용, 이거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것을 계속 보호해 주는 것이 오히려 상표 사용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죠. 그 다음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야? 그 출처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을 하는 그런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게 하더라도 수요자에게 오히려 뭐야?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그 혼동되는 어떤 사료인 상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뭐 수요자에게 뭐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뭐야? 경업자들이 굳이 남이 사용했던 상표를 그와 동일적인 상표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법이 허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갱신제도를 인정하더라도 오히려 이것은 상표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갱신제도를 오히려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상표권자라든가 수요자라든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갱신제도를 인정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상표 등록을 하면은 등록료는 무조건 10년치를 한 번에 딱 내야 됐어요. 특허는 뭐 최초 3년치, 특실 디자인은 3년치 내고 연차례별로 매년 내든지 뭐 나머지 뭐 20년치 한꺼번에 내든지 한 건 자유지만, 상표의 경우는 무조건 10년치를 한 번에 딱 내야 됐어.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것을 두 번으로 나눠서 낼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분할 납부가 이제 가능해요. 5년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분할 납부했다. 5년치만 냈다. 나머지 5년치를 그때 5년 뒤에쯤 가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냈다. 그럼 상표권 소멸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 분할 납부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음에 납부할 기일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요 판례 요걸 봅시다. 요거는 이제 실제 2차 시험에 출제되었던 케이스예요. 시트리 사건이라고. 이거는 상표권 등록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야. 발생 요건. 상표권 등록이라는 것은 상표권의 발생 요건이야. 그러나 존속 기간은 아니야. 존속 요건은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야. 상표권이 등록되면 10년간 이렇게 존속을 하잖아요. 10년간 존속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불사용 취소를 들어왔어. 예? 그래가지고 취소 확정이 됐어. 취소 확정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때부터 소멸됐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 소멸.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취소 심판이 잘못된 거야. 예를 들면 권리자가 갑인데 그러면 갑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를 했어. 그러면 특허 심판원에서는 어떻게 돼? 그거 각하 처분해야 될 거 아니야. 피청구인을 잘못 선정해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근데 특허 심판원도 이거 깜빡해가지고 당사자 표시에 대해서 제대로 안 보고 사용했는데 안 사용했는데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그래 그 네 주장이 맞아 했고 취소한 거예요. 근데 뒤늦게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야. 특허 심판원이. 그래가지고 주심 심판관이 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잘못돼서 이게 잘못돼가지고 나간 건데 이게 잘못 취소가 나갔다. 그러니까는 회복 등록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명백한 잘못이니까 이런 것은 이제 상법에 준용하는 그 특허법, 특허권의 등록령 이런 거에서 말소한 등록이
회복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무튼 회복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당연히 이거는 회복이 되겠죠. 자, 회복이 되면은 요 기간 동안, 예? 요 기간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요 기간 동안은 상표권의 효력이 정지가 됐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 그만큼 늘어나느냐, 아니면은 회복됐더라도 계속 해서 20년으로 그치는 건지, 아니면 요 기간만큼 다시 연장이 되는 건지, 예? 예.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은 상표권이 소멸돼, 잘못된 취소 신결로 확정돼가지고 소멸돼가지고 권리 행사 못했으니까 그만큼은 이렇게 계속 연장되는 걸 이렇게 봐줘야 되는지, 회복이 돼서 이렇게 연장되는 걸로 봐줘야 되는지, 아니면 원래 10년으로 그치는 걸로 봐야 되는지, 이것이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대법원은 이거는 회복됐다 하더라도 뭐요? 계속 존속한다는 거예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10년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요 기간 회복까지는 좋았어. 근데 뭐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린 거야. 이걸 해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상표권의 등록은 상표권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에서 회복 등록 때 하더라도 상표권의 존속 기간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갱신록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뭐 존속기간 갱신록 신청서를 내면 돼요. 이건 뭐 이제 쭉 이렇게 쓰면 되는데, 등록상표 등록번호를 꼭 기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정상품 및 상품류 이거를 이제 기재를 하셔야 되고, 특이한 게 뭐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냄새 표장의 경우에는 밀폐용기 3통 또는 향 패치 30장 요거를 내도록 돼 있다. 요거는 이제 특수 표장에서 특수한 요건이죠. 이런 것이 있다. 요거는 잘 기억 안 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야. 그러나 요건 잘 기억을 해 놓으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갱신료 신청의 경우에는 출원인은 신청인이죠. 상표권자여야 돼. 그러니까는 만약에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신청을 했다. 이래서 이것이 잘못 등록됐다. 그러면 그 갱신 등록은 무효가 돼. 무효심판 청구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갱신 등록이 정당 권리자가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심판에서 무효가 되지 않은 이상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상표권자는 갱신 등록 신청인은 상표권자여야 되죠. 그거 위반하면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무효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근데 아직 무효가 안 됐어. 그러면 그 갱신 등록은 그냥 일단은 유효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판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건 중요한 거예요.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야? 출원의 주체 동일성을 요건으로 했기 때문에 갑을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갱신 등록 신청인도 갑을이 돼야 돼. 갑만 하면 안 돼. 예? 갑 플러스 을인데 갑이 하면 그건 남남이야. 그래서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왜냐하면 서로 협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지금 봐요. 예를 들면은 그룹 계열사들 봐요. 서로 어떤 그 회사가 예를 들면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삼성 브랜드를 등록을 받았어. 근데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셔가지고 만약에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 자녀들 간에 상속받는 회사가 달라가지고 그래갖고 자녀들 간에 막 재산권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협력이 안 된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갱신 등록 신청해야 되는데 서로 협조를 안 해줘.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2019년 4월에 이제 개정해가지고 2019년 10월 24일에 시행된 거 10월 24일부터 이거 얼마 안 되죠? 잘 알아두셔야 돼. 이때는 뭐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해도
갱신등록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줬어요. 뭐 갱신을 해놓고 나중에 지들끼리 재산권 분할 다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 거고, 갱신은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갱신해야 된다는 게. 안 하면 권리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도 또 개정되면서 나왔어요. 이런 거 아느냐. 그러니까 꼭 개정된 거, 최신 판례, 이런 것들은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꼭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8, 90% 이상이다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해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안 나와도 뭐 그만이지만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제 갱신 신청하느냐. 그거는 존속기간 만료 1년 전에 하셔야 되고, 이 기간을 놓쳤다 그러면은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이렇게 가산료를 내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그레이스 피리어드다, 유예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또 나라마다 달라. 지금도. 만료전 1년 이내 하는 나라가 있고 만료전 6개월 이내 하는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달라요. 대부분은 만료전 6개월이 더 많아. 우리나라는 만료전 1년 이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표권이 이렇게 갱신이 됐어. 갱신이 되면은 이제 언제 이제 다시 또 시작되냐면은 원등록이 끝나는 날부터 다시 또 갱신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0년이고 이게 10년이야. 예? 그러면은 갱신 신청을 요때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요때부터 갱신 등록 신청을 요때 했어. 예? 그러면은 요 끝나는 갱신 등록이 됐다 치면 요 끝나는 날부터 10년이야. 다시 20년이죠. 예? 예를 들면 요때 됐다. 그럼 요때부터 10년이 아니에요. 또 요때 됐다 그러면 갱신 등록이 그럼 요때부터 10년이 아니에요. 원등록이 끝나는 날로부터 이렇게 10년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2010년 6월 1일이었다. 그러면은 2020년 6월 1일 날 만료되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2030년 6월 1일 날 끝나는 거야. 존속기간 갱신이.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요때 갱신을 했는데 실제 등록은 갱신 등록은 2020년 예를 들면은 뭐 5월 30일 날 됐다고 쳐봐. 갱신 등록이 원부에 실제 갱신을 신청하면 원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갱신 등록란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 30일 날 여러분이 5월 30일 날 갱신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5월 30일 날 등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요 5월 30일부터 다음에는 그럼 2020년 5월 30일, 2003년 5월 30일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왜 가끔 문제되냐면은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실무자들이 10년이니까 갱신등록 됐어? 그러면 갱신등록 한 날부터 또 10년. 그럼 다음 갱신일자를 잘못 잡아놓는 거야. 예?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상표권이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헬로키티 사건. 이거는 뭐냐면은 원등록이 있어. 여기 원등록이 있고 여기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 다음 갱신 등록했어. 그 다음 갱신 등록했어. 이게 갱신 등록이 1차 했고 1차 갱신, 2차 갱신을 했어. 근데 요 1차 갱신이 잘못됐다. 라고 해서 이거 무효다. 라고 해서 무효 신결이 났어. 그러면은 요것만 무효예요, 요거.
요것만. 그럼 요 뒤따라오는 건 뭐야? 당연히 이제 권리가 없는 거지. 예? 그러나 요거는 뭐야?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따진다는 거. 요게 헬로키티 사건이야. 요것도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원등록은 무효사유가 없는데 갱신등록 이게 잘못됐다. 뭔가 갱신등록 무효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그것만 다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만 무효가 되는 거. 원등록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법이 바뀌어서 자꾸 물어보는가 본데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이를 분할해서 이렇게 이제 갱신 신청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2010년 이전 상표법에서는 그게 가능했는데 2010년 이후에는 이제 그것은 없어져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갱신하면서 아까 갱신등록 신청서에 기재사항이 뭐가 있어요? 상품류 구분을 제 몇 류 이렇게 쓰게 돼 있고 상품 갱신 대상이 되는 상품을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야? 그 중에서 일부는 포기를 하고 일부만 나 요 상품만 갱신하겠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정 상품에 대해서만도 갱신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옛날에는 이만큼 상품을 해가지고 등록을 받아놨는데 갱신하려니까 이거 돈 다 내려니까 너무 비싸. 실제 쓰지도 않아. 지난 10년간 보니까 다 갱신할 필요가 없잖아. 나 이것만 앞으로 하겠어. 일부만 떼가지고 이것만 등록료 내고 갱신료 내고 하면 나머지는 이제 갱신이 안 되는 거니까 죽는 거겠죠. 이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신청은 이제 실체 심사는 없어. 뭐 방심사고 번호 썼고 뭐 상품 그래 해도 통과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체 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 실적을 냈었어야 돼. 없다면은 뭐야?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이걸 입증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갱신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변리사로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어. 사용 실적을 이렇게 고객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해가지고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왜 못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 법령에 의해서 아직은 이것이 안 되고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뭐야 그런 것 갱신 요건을 굉장히 단순화시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실체 심사 없이 그냥 방심사만 하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신청을 하는데 절차의 보정에 대해서는 상표법 39조 일반적 출원의 경우에 절차의 보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이런 것이 객관식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왔던 문제가 가끔 자꾸 나오더라고. 문제를 자꾸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나왔던 문제가 자꾸 나오고 기출문제 잘 분석해 보세요. 나왔던 질문이 자꾸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기출문제 나왔던 것은 확실하게 다 알아 놓으셔야 돼. 기출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지. 기출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들은 그 다음에 또 섞여 나오겠지. 그렇지만 적어도 기출문제 나온 거는 틀리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갱신 신청이 잘못됐다. 이러면 이제 등록이 이제 갱신 신청이 잘못됐는데 이것이 등록됐다. 갱신 등록됐다. 그러면 이제 무효. 이때는 이제 무효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거야. 이때 이제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심사관이 무효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무효 사유는 이제 딱 두 가지야. 기간 위반. 존속기간 만료는 1년 이내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 이렇게 유예기간 내에 이렇게 하도록 되는데 그거 위반해서 갱신 신청이 들어왔다든가 또는 뭐 주체 위반, 주체 정률성의 위반, 해당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만 뭐야 공유의 경우에는 뭐야 각자가 해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법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정 상품이 둘 이상이다. 갱신 대상 상품이 둘 이상이면 상품마다 이렇게 무효 심판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전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상품마다 진상표 일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나중에 설명드립니다만 그때도 상표권 소멸한 후에도 이거 애초에는 이거 잘못된 거야 무효 청구할 수 있듯이 갱신등록의 경우에도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건 잘못된 거야 그 갱신등록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기간 위반의 경우 아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또는 만료 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 이내 이거 위반해서 갱신등록된 거다라고 해서 무효를 할 때는 제척기간 5년이 있어요. 5년 내에 그런 사유를 위반이다 해가지고 이제 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거 가지고 다퉈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갱신등록이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그 갱신등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거지 원등록을 없었던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원등록 다투는 거는 그냥 상표등록 무효심판이지 갱신등록 무효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잘 따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마드리드와 관련해서 또 갱신 제도와 존속기간 문제인데 그 마드리드 이제 출원을 하면은 자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마드리드 루트를 통해서 출원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랬어요? 자기네 나라에 우선 출원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기초 출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마드리드 출원서 양식을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원래는 스위스에 있는 WIPO 국제사무국에 보내야 되지만은 그걸 맨날 우편을 어떻게 보내고 얼굴도 안 보이는데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USPTO 미 연방특허상표청에 국제사무 그 마드리드 출원을 WIPO에서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리를 대신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수리관청이라 그래. 그러니까 USPTO가 수리관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서류를 받으면은 이제 거기서는 그래 우리나라에 미국에 출원한 이거 출원한 거 맞아. 우리가 출원한 거 이거 등록한 거 맞아. 이런 식으로 기초 출원 기재사항이 이제 맞는지 보고 맞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는 WIPO 국제사무국에 보내요. 요즘에 아마 다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지 보내면 이제 거기서 또 나름대로 심사를 해. 그 돈은 제대로 스위스 프랑으로 냈는지 여러 가지 이제 돈을 내게 돼 있으니까 그 냈는지 여러 가지 기재사항이 제대로 됐는지 이렇게 방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없어. 그러면 지들이 어떻게 해? 국제등록부라는 거에다가 이걸 등재를 하고 국제등록번호를 부여를 해. 그것이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야. 근데 말은 국제등록부지만 이거는 출원이지 등록이 아니야. 알았죠? 그러니까 그는 WIPO 국제사무국에 등록이 됐다는 거지 각국에 지금 등록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 국제등록일자의 국제등록일이잖아요. 그 국제등록일이 실질적으로는 상표 출원일이야. 상표 출원일. 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미국 사람이 애초부터 우리나라를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해서 USPTO 수리관청이 내가지고 그것이 WIPO 국제사무국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제등록 번호가 부여되고 국제등록원부에 등재됐다. 그러면 그 국제등록일이 대한민국의 출원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출원일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대한민국을 지정을 안 했어. 그래서 국제등록원부도 만들어졌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사후 지정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사후 지정.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가 등록된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그 국제 등록일을 우리나라의 출원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해서 다른 국내 출원과 똑같은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를 똑같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등록을 딱 해줘.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등록이 됐어. 그러면 그날로부터 10년이냐? 아니야.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뭐야? 국내 출원 위주로 배웠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그래서 국내 등록일로부터 10년이라 했잖아요. 마드리드 출원은 그게 아니고 국제 등록일로부터 10년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출원시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10년이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제 등록 기초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국내 상표 원부에 상표권의 설정 능력이 있은 날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심사를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국제 등록일 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심사한 우리나라 등록됐으면 우리나라 국내 등록일을 써요. 그럼 요 국내 등록일은 요때부터 10년이 아니고 요때부터 10년으로 해가지고 존속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내 상표 등록 일반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헷갈리지 말도록 특허청 상표 등록 원부에 상표 원부에 존속기간 만료일 해가지고 친절하게 다 날짜를 바꿔줘요. 그럼 요때부터 요때 만료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갱신을 어떻게 해? 우리나라 특허청이 아니잖아. WHA 국제사무국이 하는 거야. 그거는 마대 출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출원서, 갱신 출원서를 봐. 자기 커버하고 있는 지정국가 나라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딱 갱신할 수 있고 얼마나 출원인 입장에서는 편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마드리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국제 등록일로부터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건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국제등록 기초상표권 존속기간,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이 갱신에 의해서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WIPO에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제사무국에 이제 갱신 수수료를 납부를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해. 갱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면은 돼. 그때 나는 이 나라 빼겠소. 이 나라에서 이 상품 빼겠소.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다만 분납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5년치 분납할 수 있게 돼 있다 했잖아요. 마드리드 출원, 이거 국제 출원은 그게 안 돼. 이게 분납하는 게 분납 제도가 없어요. 그런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나름 제도가 이렇게 루트가 이런 파리 루트가 있고 뭐 마드리드 루트가 있고 해외 출원할 때도 마찬가지야.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전략을 고려해서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잘 선택을 해서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그냥 어느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보면은 뭐 EU 국가들은 마드리드를 지들이 뭐 주도해서 만들고 거기서 해서 그런지 마드리드를 출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마드리드 출원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거기는 파리 루트를 통해서 개별국으로 출원하는 그런 성향을 아직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드리드 출원의 경우에 그런 경우는 존속기간이 갱신됐다 이러면은 그것은 이제 그 존속기간 만료 시에 이제 또 갱신된 것으로, 이건 마찬가지 원상표권 소용설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갱신 능력의 효력에 대해서 원상표권 소용설이냐, 뭐 신권리 발생설이냐, 그러니까 갱신 능력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운 권리가 발생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권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냐 하는 그 두 가지 이제 학설 내지는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판례는 원상표권 소용설이에요. 계속 그냥 사용했던 걸로 본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드리드 출원에 대해서 갱신 능력됐다. 이거는 무효심판은 적용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마드리드에 대한 갱신 능력은 누가 관할해? WIPO 국제사무국이 관할하는 거지,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국제사무국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내 무효심판 제도가 마드리드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표권의 발생, 또 상표권의 존속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